고다카는 친구가 없는 외로운 패배자입니다. 그러다 학교 동아리에 들어가 그를 바라보는 글래머러스한 여자들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모든 이야기는 크로니카 아카데미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다양한 학생 그룹이 일상적인 청소년 장난을 치느라 바쁩니다. 도서관에서 두 학생이 고다카가 라이트 노벨에 푹 빠져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를 마치 쿠리의 발병 중심인 양 대합니다. 이후 남자는 소설을 끝내고 체육복을 교실에 두고 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찾으러 가는 도중 그는 그의 추악한 얼굴을 보고 도망치는 두 소녀를 만납니다. 남자는 실망스러운 한숨을 내쉽니다. 교실 문에 도착한 그는 안에서 웃고 있는 여자아이들의 소리를 듣고 몰래 엿보듯이 안을 들여다본다. 그는 검은 머리의 소녀가 친구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그녀가 요조라라는 것을 알아본다. 그녀는 그의 반 친구 중 한 명이다. 코다카는 그녀가 이렇게 즐거운 모습을 보니 놀랍다. 왜냐하면 그녀는 항상 수녀처럼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녀가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궁금해진 코다카는 다시 한번 엿보며 교실에 그녀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는 그가 읽고 있던 소설을 떠올리게 하며 그 소설의 주인공은 한 소녀의 비밀을 알게 되고 다른 세계의 존재들과 얽히게 된다. 결국 소설 속 두 주인공은 사랑에 빠지지만 코다카는 복권에 당첨되는 것보다 데이트를 얻을 확률이 더 낮다. 그가 교실에 들어서자 요즈라가 그를 범죄자 목록의 첫 페이지를 보는 것처럼 보더니 평소대로 돌아간다. 하지만 코다카는 그녀가 미소 짓는 모습이 매우 귀엽다고 생각하며 유령을 볼 수 있느냐고 물어 대화를 시작한다. 요즈라는 유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그는 누가 저런 말을 했는지 묻는다. 그녀는 당황한 듯 하더니 전형적인 치엔델의 성격으로 변해 공기 친구와 대화했다고 주장한다. 코다카는 이 여자가 혼잣말로 대화하는 것이 미쳤다고 믿지만 요즈라 상상 친구 토모가 그녀의 평평한 가슴만큼이나 현실이라고 주장한다. 그녀가 토모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시작하자 코다카는 그녀에게 진짜 친구를 찾으라고 말한다. 그녀는 항상 혼자니까. 요조라는 그에게 반격하며 그가 이상한 전학생으로 유명한 외톨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녀는 제로의 존재감을 가진 남자가 한 달 동안 친구를 만들지 못했으니 그녀를 외톨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두 사람은 누가 더 불행한지 논쟁을 시작하고 곧 이 경쟁이 그들이 이기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요조라는 결국 캐릭터에서 벗어나 슬퍼지기 시작한다. 진짜 친구를 사귈 줄 모른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달라고 돈을 주자고 제안하지만 코다카는 그녀가 그냥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물어보면 된다고 상기시킨다. 그들은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떠들어대다가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한다. 그들 둘 다 그 개념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멍청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사회가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외톨이처럼 보이고 싶지 않다. 또한 이 광대들의 서커스에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친구를 만들 필요도 없다. 코다카는 그녀에게 동아리에 가입하라고 제안하지만 요조라는 자신이 이미 화학작용을 형성한 사람들에게 짐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이것이 그녀의 머릿속에 불을 켜주고 그녀는 즉시 교실을 떠난다. 하지만 코다카에게 미소 지으며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먼저 한 달 전 코다카는 학교 버스에서 혼자 있었고 곧 만날 반 친구들과의 대화를 상상하고 있었다. 그는 곧 만날 반 친구들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혼자 있었다. 크로니카 아카데이의 첫날, 이 바보는 잘못된 버스를 타서 정말 늦게 도착했다. 드디어 도착했을 때 선생님을 포함한 모두가 그를 두려워했고 그가 어떤 불량배라고 생각했으며 모두 그의 끔찍한 얼굴 덕분이었다. 자리에 앉았을 때 그는 한 소녀에게 책을 빌릴 수 있냐고 물었지만 소문이 퍼졌다. 그가 그녀의 책을 강제로 빼앗았다고. 한 달이 지났지만 코다카는 아직도 음흉한 맥크리프 페이스처럼 취급받고 있다. 하지만 요조라와의 그 한 번의 만남이 그를 밤마다 왁스 연습하게 만들었어요. 다음 날 졸음 몰아치는 수학 시간 후에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단호하게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녀는 기존 동아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새 동아리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어요. 이름은 이웃 동아리라고 부를 거예요. 동아리 활동은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좋은 친구 관계를 발전시키며 우정을 깊게 하고 성품을 키우는데 헌신하는 것이에요. 요약하자면 자금이 부족한 교회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녀는 코다카를 클럽의 두 번째 회원으로 추가한다. 이제 새로운 번식 자세를 통해 신을 찾을 시간이다. 그녀는 그를 채플 라운지로 데려가며 마리아 선생님에게 클럽방으로 사용할 허락을 받았다고 밝힌다. 그 후 그녀는 형편없이 손으로 그린 포스터를 보여준다. 이 포스터는 잠재적인 회원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것이다. 알고 보니 요조라는 포스터 안에 절박한 사람들만 클럽을 찾을 수 있는 모집 메시지를 숨겨놓았다. 그들이 포스터를 게시판에 붙이러 다니면서
코다카는 요조라에게 별명이 있는지 물어본다. 하지만 그녀는 진짜 친구들에게만 말해요. 나중에 클럽방에서 쉬고 있는데 코다가 확신하는 건 펑셔닝 뇌를 가진 학생은 그들의 클럽에 가입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금발 소녀가 클럽에 들어가도 되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요조라는 그녀를 문으로 막으며 클럽에 또 다른 금발이 필요 없다고 말해요. 그 소녀는 다시 두드리지만 그녀는 지붕에서 뛰어내리고 방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문을 잠근 후 요조라는 이 금발이 세나라는 3반 학생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사장의 딸은 항상 그녀와 하기 싶어하는 남자애들에 둘러싸여 있다. 세나는 예쁘고 풍만한 체형을 가지고 있으며 운동도 잘하고 심지어 학급에서도 상위권 성적을 유지한다. 그러나 요조라는 자신이 세나처럼 될 수 없어서 화가 난다. 특히 체스 실력에서 그렇다. 세나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서 왜 자신에게 그런 짓을 하냐고 묻는다. 그녀는 단지 친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설명한다. 허락받고 들어오자마자 그들의 클럽방은 크면 클수록 좋다와 평평함은 정이다 사이에 트위치 투표가 된다. 코다카는 반대로 조용히 앉아서 어느 쪽에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두 가지 모두 경험하지 못한 처녀처럼 행동하며 관련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코다카는 반대로 조용히 앉아서 어느 쪽에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두 가지 모두 경험하지 못한 처녀처럼 행동하며 관련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그 남자는 서로 친구가 되자고 제안하지만 세나와 요조라가 그들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는 또 100년이 걸릴 것이다. 지루한 그들의 잔소리에 남자는 클럽방을 떠나고 누군가가 그를 애니메이션 주인공으로 만들기로 결심하기 전까지 그의 삶이 얼마나 평화로웠는지를 회상한다. 다음 날 코다카가 클럽에 도착하고 세나는 이미 그를 괴롭히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곧 요조라가 도착하고 불평, 즉 클럽 활동이 시작된다. 요조라는 월마트에서 산 PSP 모조품을 꺼내고 그 위에서 게임을 하며 재미있게 노는 사람들을 보았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협동 플레이가 가능한 몬스터 헌터라는 게임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풀밭에 거의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친구 만들기. 며칠 후 코다카와 세나는 PSP를 갖게 되고 요조라는 레벨 3에 있는데 세나는 이미 최고 랭크에 도달했다. 자신을 땀 흘리는 게이머 소녀라고 부르며 그녀는 조금만 했다고 주장하지만 요조라는 그녀의 PSP를 빼앗아 실제로는 53시간 이상 플레이했음을 확인한다. 그녀는 또한 다크서클이 있어서 요조라는 내면의 셜록 홈즈를 발휘해 주말 내내 게임을 했다고 추론한다. 세나는 마침내 이를 인정하고 초급 레벨 서버를 만들어 코다카와 요조라도 레벨업할 수 있게 한다. 퀘스트가 시작되자 소녀들은 잘 만들어진 캐릭터로 로그인합니다. 코다카의 캐릭터는 마치 닌자 거북이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어째서인지 그의 캐릭터 얼굴은 갑옷보다 더 못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 얼굴이 실패한 과학실험처럼 생겼을 때 더욱 힘든 일입니다. 게임이 시작되자 소녀들은 괴물을 사냥하고 코다카는 배경에서 큰 닭에게 쪼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세나가 의도적으로 요조라의 캐릭터를 공격하고 버그 조작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리지만 코다카는 그녀가 일부러 그러고 있다는 걸 압니다. 나중에 세나가 낚시를 하고 있을 때 요조라가 그녀의 캐릭터를 공격하고 이를 버그 때문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나쁜 조작으로 또 다른 경쟁이 시작된다. 그러나 고급 드래곤이 나타나자 세나는 그것을 잊고 맞서러 간다. 다시 한번 요조라는 그녀를 뒤에서 공격하는데 이번에는 그녀를 기절시키는 화살로 제압한다. 그녀는 다음으로 기름통을 그녀의 몸 옆에 놓고 폭발시켜 세나와 드래곤을 단 한 번에 처치한다. 그렇게 질문은 끝났지만 코다카는 게임이 이제 시작될 것임을 안다. 다음 사냥에서 요조라와 세나는 주변의 괴물들을 완전히 무시한다. 서로를 이기기만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 사이에 코다카는 그냥 오오가 부가 네안데르탈인처럼 반짝이는 돌을 모으고 있다. 곧 그는 괴물에게 잡히게 되지만 소녀들은 서로 싸우느라 그를 도와줄 여유가 없다. 결국 퀘스트 시간이 다 되어버리고 주어진 목표를 완료하지 못해 실패한다. 결국 그들은 함께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이 끔찍한 아이디어라고 결론 내린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안에서도 전력을 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코다카는 게임을 재미있게 했지만 이 두 사람이 자신을 산채로 뜯어먹을 것이라는 걸 안다. 만약 그가 무언가를 말한다면 그는 침묵을 택한다. 그 후 수업 중에 그는 두 명의 남학생이 몬스터 헌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들과 친구가 되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그가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는 페니와이즈처럼 행동하기 시작한다. 아이템을 교환하고 싶은지 물어본다. 그 아이들은 너무 놀라서 모든 것에 동의했고 또 다른 소문을 시작하게 되었다. 코다카가 학급 동료들의 게임 아이템을 강제로 갈취했다는 소문이다. 다음 날
코다카와 요조라는 클럽방으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센나가 플레이스테이션과 큰 LCD 옆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한다. 코다카가 왜 이런 것을 학교에 가져왔는지 묻자 그녀는 이것이 클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센나가 가져온 컵과 머신에서 커피를 마시며 요조라는 그녀에게 말한다. 입을 다물라고 감사의 박사학위 보여주듯이. 나중에 그녀는 반짝이는 학교생활이라는 게임을 보여준다. 이 게임은 V터버가 플레이하면 인기를 끌 것이라고. 그녀는 이 게임이 친구를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이 세 명은 튜토리얼이 있더라도 배우지 못할 것이라고. DVD를 넣으며 센나는 캐릭터 이름을 자신 이름으로 정한다. 하지만 요조라는 그녀의 이름을 원한다. 그녀가 동아리장이라서. 코다카는 주인공이 남자이니 그의 이름을 쓰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그것이 거절되자 센나가 게임을 가져왔으니 그녀의 이름을 쓰게 한다. 처음에는 동의했지만 요조라는 컨트롤러를 잡아채더니 이름도 헝클어뜨려. 그녀는 이유 없이 건방진 짓을 하는 버릇이 있거든. 게임이 시작되면 주인공은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있고 그 친구는 학교에서 귀여운 여자아이들과 친해지라고 제안해. 곧 그는 교실로 가서 아카리라는 소녀를 만나는데 그녀의 머리카락이 분홍색인 것뿐만 아니라 몸의 일부도 그렇다. 그녀는 막 학교에 입학했으며 새 친구를 사귀고 싶다고 말한다. 그들이 그녀를 좋아하거나 친구로만 남거나 아니면 그냥 버리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세나이는 버리기 쪽을 택하는데 막 시작하는 여자애는 학교를 시작하는 애가 막 만난 남자와 친해질 리가 없어. 요조라는 그녀에게 동의하며 아카리가 그런 여자 중 하나일 거라고 주장해. 귀엽게 행동하지만 사실은 교활한 여자일 거라고. 세나가 세 번째 옵션을 선택하자 코다카는 특정 대화 옵션을 선택하면 특정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해. 그로 인해 나타나는 여자 유형이 바뀌어. 그들의 캐릭터도 서로 다른 능력치를 가지고 있고 세나는 그 남자를 도서관에 두기로 결정해 2개의 뇌세포를 4개로 늘릴 수 있도록. 거기서 그는 책을 잡으려다 너무 하얀 여자애를 마주쳐. 마요네즈로 덮인 것처럼 보여. 두 사람 모두 같은 책을 원하므로 그녀에게 줄 수도 있고 자기들이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코다카는 소녀들이 부정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 믿지만 이번에는 긍정적인 선택을 하여 유키코에게 데이트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요조라와 상담한 후 세나는 유키코와 데이트를 하게 되고 두 사람 모두 유키코의 순수하고 귀여운 모습에 반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장면에서는 유키코가 그들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코다카는 가이드북을 읽으며 그들이 아카리를 잘 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그들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려 다른 소녀들이 그들을 싫어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나쁜 평판은 서가로 고칠 수 있지만 세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냅니다. 불에 자기 자신을 붙인 다음 그 말을 했어요. 요조라가 세나와 동의하며 아카리가 거절당한 것에 상처받았다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그녀에게 사과할 이유는 없다고 합니다. 화면에 유아이가 나타나 유키코를 포기하거나 그녀에게 신뢰할지 선택하는 옵션이 주어집니다.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합니다. 다음 장면에서 유키코는 관계를 끝내려고 결정합니다. 영원히. 이로 인해 세나는 실제로 눈물을 흘립니다. 반면에 요조라는 너무 화가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을 나갑니다. 다음 날 세나는 코다카에게 DVD를 건네주며 밤내내 본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싫어하던 아카리라는 소녀에게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아카리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녀도 사라져야 했고 그래서 새로운 친구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르지만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몰래 듣고 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동아리방에 도착해 세나가 이어폰을 끼고 노트북에 열중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자라가 그녀에게 다가가 이어폰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2분 이상 플레이할 수 없는 종류의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노트북이 스피커 모드로 설정되어 있어 성당 전혀 다른 종류의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 금발머리는 자신을 설명하며 그것이 신성한 검의 검은 별이라는 게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들이 방금 본 것에는 신성함이 없다. 그녀의 변명은 그 게임이 액션과 전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고 그들은 그녀가 유죄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 장면에 우연히 들어온 것이다. 그 저질 연애 시뮬레이터를 끝낸 후 그녀는 인기 있는 무언가를 하고 싶었고 이 게임을 발견했다. 요조라는 그녀의 변명을 믿지 않고 웹페이지에서 기억한 모든 모욕을 그녀에게 퍼붓는다. 하지만 세나는 게임이 보여준 것 이상이라고 계속 떠들고 있어요. 그녀는 다시 노트북을 열면서 이 장면이 예술 작품이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요조라가 그녀에게 이 장면을 한 줄씩 읽어보라고 부탁했어요. 자신이 읽기 못한다고 핑계대면서도 결국은 요조라가 주인공을 모욕하자 그녀는 장면을 한 줄씩 읽기 시작했어요. 글이 너무 형편없어서
브레스의 영화보다 오스카 수상작 같아 보여요. 세나는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울면서 도망쳐 버리고요. 그녀가 떠난 후 요조라는 가방에 녹음기를 숨겨뒀다고 밝혔어요. 그게 세나가 읽은 그 모든 불경스러운 내용을 녹음했어요. 그녀는 냉혈한 년일지도 몰지만 심지어 그녀는 도덕을 가지고 있으며 아무에게도 그것을 누설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밤에 코다카는 그의 여동생 코바토에게 돌아오는데 그녀는 악마의 자식처럼 위대한 뱀파이어 가문이 조상인 척한다. 코다카가 저녁을 만드는 동안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힘을 되찾으면 세상을 파괴하겠다고 떠들어댄다. 저녁이 마음에 들지 않자 그녀는 코다카에게 최근의 음식이 왜 품질이 떨어지는지 묻고 코다카는 클럽 활동으로 바빴다고 밝힌다. 이후 그가 설거지를 하면서 코바토가 어떻게 뱀파이어 애니메이션을 보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로 뱀파이어처럼 행동하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다음 날 밖에서 비가 오는 동안 코다카는 클럽룸에서 앉아있다. 평평한 엉덩이 세나가 새 비디오 게임을 하는 동안 그녀는 그 악마 마녀 요조라가 어디 갔냐고 묻고 코다카는 그녀가 원하는 책 출판 행사에 갔다고 말한다. 그러자 세나는 코다카에게 수영할 수 있느냐고 묻고 그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자 그녀는 자신도 가르쳐달라고 명령한다. 오랜만에 수영 강습을 받지 않아서 코다카는 당황하며 왜 그렇게 수영에 몰두하는지 묻지만 곧 알게 된다. 그녀가 게임 속 주인공과 공감하고 싶어하는 것임을. 다음 날 요조라가 동아리 방에서 읽던 책을 읽고 있는데 세나는 수영복을 사러 나가 있다. 일요일 코다카와 세나는 드래곤 랜드로 가는 버스를 타고 그녀는 코다카 바지 속 케밥의 맛을 더할 뜨거운 바베큐 소스처럼 보인다. 몇 번 연습한 후 그녀의 근육 기억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그녀는 숙련된 프로처럼 수영할 수 있다. 음식을 즐기던 중 세나는 이곳이 곧 다칠 것이라고 밝혀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 그들은 세나의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코다카가 그 남자에게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자 세나는 너무 빠르게 진행된다고 생각하며 당황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코다카는 그녀에게 공상에 그만 빠지라고 말하며 그의 아버지 하야토가 그녀의 아버지와 좋은 친구라는 사실을 밝혀 그래서 그 노인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이다. 긴장한 세나가 수영하러 가자고 제안하지만 코다카는 자연의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 잠시 기다려달라고 요청한다. 그가 화장실에서 나오면 세나가 3명의 남자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 비록 그녀가 강하게 행동하지만 그녀의 다리는 그 장면 내내 떨고 있다. 코다카가 곧 나타나 남자들을 쫓아내지만 이 이중적인 년은 그냥 180도 돌변해 그들에게 용서를 빌라고 명령한다. 남자 중 한 명이 그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주기로 결심하지만 코다카가 그를 막고 그의 흉측한 얼굴로 다른 남자들을 겁준다. 그는 그런 바보 같은 세나를 꾸짖고 그녀가 그와 논쟁을 시작하지만 곧 그녀는 그가 진심으로 자신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얼굴이 붉어진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버스의 반대쪽에 각각 앉아 헤어지며 세나는 빨개진 얼굴로 다시 만나기를 바라며 헤어집니다. 밤에 코다카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고 있을 때 코바토가 엉덩이를 드러낸 채 뛰어들어와 울면서 차가운 물이 가득 찬 통에 뛰어들었다고 말하며 절대 다시는 목욕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후 코다카는 10년 전에 어떤 남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을 때 한 소년이 나타나서 그들을 멈춰 세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코다카는 구원자에게 주먹을 날려 얼굴을 맞춥니다. 약한 사람이 아니면 혼자 싸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판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의 친구 관계는 이 예산 버전의 애쉬 캐치런과 같다. 클럽방에서 그는 이 친구가 한 말이 떠오른다. 진정한 친구 하나가 100명의 형편없는 친구보다 낫다고. 그래서 그가 요조라 앞에서 이 말을 반복하자 그녀는 당황해하며 왜 아직도 이 말을 기억하냐고 머뭇거린다. 하지만 곧 그녀는 이를 가볍게 넘기고 코다카는 별 생각 없이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다. 그는 수년 전 만났던 그 소년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해한다. 그가 이야기하는 소년이 실제로 어린 요조라라는 것을 모른 채 그녀는 단지 남자아이처럼 보였다. 다음 날 코다카는 클럽방에 들어가서 소녀가 소파에서 수녀복을 입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가 그녀에게 다가가자 요조라는 그를 사진으로 찍는다. 그 사진은 그를 정말 안 좋게 보이게 만든다. 그들이 떠들어대는 사이 소녀가 깬다. 요조라는 그녀가 사실 마리아 수녀라고 밝힌다. 알고 보니 그녀는 오후 낮잠을 자기 위해 이 방을 사용했으며 요조라가 속여서 방을 빼앗아갔다. 세나가 그녀에게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자 그녀는 요조라가 그녀가 자고 있을 때 오른쪽 뺨을 때려서 깨웠다고 밝힌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당신의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을 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가 바보라서
마리아는 왼쪽 뺨도 내주었다. 요조라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만약 누군가가 양쪽 뺨을 때리면 그들에게 방을 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마리아는 요조라에게 방을 내주었다. 그녀는 또한 마리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클럽 서류에 서명하게 했다. 하지만 마리아가 실제로 성경을 확인했을 때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고 방을 되찾고 싶어 한다. 비록 그녀가 이 클럽의 명예 고문이 되었지만 방을 원한다. 해소되어 그녀가 오후 낮잠을 평화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하지만 요조라는 일부러 아이에게 조언자 역할을 주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인이 책임을 지고 훨씬 더 잘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당근에 속아 넘어가는 당나귀처럼 그녀의 함정에 빠집니다. 그녀는 자신이 완전한 성인이며 이 일을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그녀는 클럽을 해소하고 싶었던 마음에서 요조라에게 조언자로 남게 해달라고 요원하게 됩니다. 그때 요조라는 매일 방 청소를 하고 차를 끓이는 것과 같은 다른 잡일도 하라고 요청합니다. 나중에 세나가 게임을 하고 요조라가 책을 읽는 동안 케데카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스토킹일 수 있다고 믿지만 세나는 그를 비웃으며 만약 누군가를 돈을 주고 시키는 상황이라면 스토킹 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평소와 달리 악녀처럼 굴지 않고 요조라는 그를 도와 스토킹자를 찾으려고 합니다. 방과 후 세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동안 모든 학생들이 그들을 온라인 팬들에게 세 사람의 관계를 폭로한 것처럼 바라봅니다. 이것은 케데카를 화나게 합니다. 어떻게 스토킹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전교생이 그를 지켜보는 상황에서 이 여자들과 함께 있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두 사람을 떼어놓고 혼자서 나아가기로 한다. 그의 연애 생활과 비슷하게 결국 그는 정말 평평한 스토커를 잡는 데 성공한다. 그녀는 종이 한 장을 3D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는 그녀를 클럽방으로 데려가고 그녀는 자신을 유키무라라고 소개한다. 부모님이 일본 전사 이름을 따서 지어주셨다고 설명하며 그녀도 그처럼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녀는 또한 자신이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것을 밝힌다. 카데카가 왜 그런지 묻자 요조라는 사람들이 그냥 재미로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고 말한다. 카데카는 농담으로 그녀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요조라는 모든 것이 그녀는 그를 진지하게 타일러서 절대로 그녀를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라고 했다. 그들은 왜 그녀가 가카데카를 따라다니는지 묻고 유키무라는 모두가 그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녀가 배울 것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가카데카는 원하는 것을 하고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가져오는 블랙사이며 아무도 그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녀가 어떻게 괴롭힘을 당했는지 묻자 그녀가 남자처럼 행동하고 남학생들이 변기실에서 그녀를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는 더 남자 같아지면 그것이 그녀를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가카데카를 관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더 남자 같아지면 그것이 그녀를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가카데카를 관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조라가 이 기회를 이용해 그녀를 동호회에 초대한다. 그녀가 그를 더 잘 지켜볼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하면서요. 유키무라 씨는 기뻐서 참여하고 남자로 성장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여성스러운 남자로부터요. 밤에는 그는 클럽 이야기를 코비토 씨에게 말하지만 코비토 씨는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그가 하는 이야기는 그것뿐이니까요. 다음날 수업 시간에 유키무라 씨는 간식을 가져와서 제물로 주지만 반 친구들은 그가 억지로 점심을 주는 줄 압니다. 그녀를 따라 나가는데 과학실에서 소란이 벌어지는 것을 듣고 그 안에 실신한 여학생을 발견합니다. 그녀를 위료실에 데려다 놓고 돌아오는데 같은 여학생. 그는 그에게 다가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 이 소녀는 리카로 이제 그에게 동등한 가치로 보답하는 것에 집착하고 있다. 코다카는 그녀가 연구실에서 무엇을 요리하고 있었는지 묻고 그녀는 단지 잠을 유도하는 조합일 뿐이라고 밝힌다. 비록 그녀의 생명이 위험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굶주린 남자들이 잠든 그녀를 괴롭힐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괴롭힘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모두가 그가 그녀를 이용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교실 전체에 공포가 퍼지고 켄드릭 라마가 그에 대한 디스트랙을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그는 리카를 밖으로 데려가고 그녀는 고마움으로 그의 잘못 염색된 머리를 고쳐주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코다카는 자신이 어머니 쪽 유전으로 자연 금발이라고 밝힌다. 그것이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것이다. DNA에 관심을 가진 그녀는 그의 머리카락을 뽑고 자신의 연구실로 돌아가 실험을 진행한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코다카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것에 감사하며 그가 자신이 흥미롭게 생각하는 첫 번째 포유류라고 말한다. 나중에 이키무라가 메이드 복장을 하고 커피를 가져온다. 그것은 요조라의 또 다른 병맛 장난이다. 알고 보니
그녀는 사람이 무엇을 입든 남자는 남자라고 믿게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소녀인 이키무라도 메이드 의상에서 남자답게 보여야 한다. 세나는 그들에게 리카에 대해 말하는데 리카는 천재 발명가로 그래서 세나의 아버지가 여기에 등록하고 하루 종일 과학실에서 보내라고 부탁한 정도였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단해서 정말로 그녀를 위해 전용 과학 실험실을 만든 것이다. 그때 바로 그 여성이 카도카를 찾아오는 것을 보고 동아리에 참가하고 싶다고 희망을 밝힌다. 친구가 없음을 설명한 후 그녀는 동아리에 참가할 수 있게 되고 카도카 옆에 항상 머물기를 원한다. 그 순간 그들은 그녀의 코트 속에 있는 책들을 발견하고 이 책들은 18금 섹션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힌다. 실제로 그 책에는 첨단 로봇 그림이 담겨 있어서 그녀는 기술 애호가입니다. 그녀는 코다카에게 그걸 하고 싶냐고 직설적으로 묻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런 일이 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요조라는 클럽 내에서 그런 활동을 하지 않으니 질투를 느낍니다. 그날 밤 저녁을 먹으면서 코다카는 여동생에게 마리아와 그녀가 감자튀김만 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날 코비토가 일어나 보니 마리아를 위해 정성껏 요리하고 있는 그를 발견하고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가 자신을 우선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는 클럽룸에 도착하여 마리아가 감자칩을 더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는 그것들이 가득 찬 서랍이 하나 있지만 코다카는 그녀에게 자신이 만들어준 도시락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한다. 왜 그녀에게 음식을 만들고 있냐고 묻자 코다카는 그녀가 어렸을 때의 여동생 같아서라고 말한다. 그런 정성스러운 행동을 보고 그녀는 그를 언니로 부르기 시작한다. 그 후 마리아는 방에 뛰어들어 점심에 대해 열광하며 요조라의 감자칩은 그의 도시락에 비하면 순수하게 개밥 같다고 덧붙인다. 한편 센나는 비디오 게임에 몰두하고 있다. 그녀가 게임 속에서 살고 싶다고 말하자 그들은 모두 그녀를 노골적으로 말한 것처럼 바라본다. 리카는 유일하게 이해하고 제공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발명품 중 하나로 비슷한 경험을 알고 보니 그녀는 게임 회사와 협력해 VR 헤드셋을 개발했고 개인용으로 복사본도 갖고 있어요. 헤드셋을 착용하게 한 후 그녀는 발랄라라는 게임에 접속합니다. 성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모두가 시작 화면에서 캐릭터를 만들죠. 서로 더 못생긴 모습으로. 곧이어 그들은 발랄라 성에 도착해 튜토리얼을 진행하며 이상하게 생긴 몬스터들과 마주칩니다. 코다카는 그들이 일본 규슈에서 먹던 장어처럼 생겼던 것을 기억합니다. 소녀들은 이 괴물들을 산산조각 내고 싶어 하지만 코다카는 그들이 겉보기엔 무섭지만 해롭지 않다고 말한다. 모두 잠시 멈추고 코다카가 얼마나 친절한지 칭찬하는 순간 다음 순간 그들을 어블리터레이트한다. 코다카는 장어 괴물들이 왜 그들을 공격하지 않는지 궁금해하고 리카는 게임이 아직 개발 중이라서 괴물의 공격이 아직 코드화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첫 레벨을 클리어한 후 팀은 발랄라 성에 들어가서 더 큰 괴물과 마주하고 HP를 소모시키는 데 성공한다. 마리아는 팀에서 유일한 힐러지만 게임이 지루해져서 오후 낮잠을 자기로 결정했다. 요조라가 센나에게 자신을 뒤에서 지켜주면서 정면으로 돌진하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왔을 때 갑자기 벽화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센나는 게임에서 모든 HP를 잃고 죽게 됩니다. 요조라는 마법을 사용하여 몬스터를 제지하고 리카와 유키무라에게 양쪽에서 공격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몬스터에게 공격받아 게임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센나는 유인되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실제 생활에서 요조라를 간상하다. 곧 리카와 유키무라도 패배하고 이제 코다카만 남았습니다. 사람이 패배를 앞두고 있을 때 마리아가 다시 깨어나서 그의 친구를 돕기 위해 뛰어듭니다. 그러나 둘 다 탈락하고 코바카가 헤드셋을 벗었을 때 마리아가 아직 자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결국 코바토가 마리아의 캐릭터를 연기했고 코바카가 클럽에 그렇게 관심을 보이는 이유를 확인하려고 집에서 직접 왔습니다. 그는 혈기왕녀에게 시중을 들지 않고 있다고 밝힙니다. 그래서 여기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질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코바카는 매주 일요일 돼지고기 국수를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니 다시는 이곳에 나타나지 않도록 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깨어나서 마치 여동생처럼 그를 붙잡고 게임의 보스를 이겼는지 물어본다. 그러나 코바토는 질투심에 빠져 여기저기 인종차별적인 말을 내뱉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두 여성 사이에 다툼이 벌어진다. 코도카는 마리아에게 코바토가 사실 그의 여동생이라고 말하지만 코바토는 급소를 건드리며 백작후작으로 역할극을 하려 한다. 이는 교회 부인인 마리아에게 천적관계가 되는 계기가 된다. 그들을 위해 그녀를 클럽에 들이는 것을 결정하지만 그들이 서로에게 항상 신경을 곤두세울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마리아와 코바토가
나중에 청소를 하면서 게임이 완전히 의미 없었다고 댓글을 달았다. 하지만 리카는 정말 행복하다. 왜냐하면 이번이 자신이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게임을 한 첫 번째 시간이다. 그날 밤 화이트 코다카는 자신의 방에서 자고 있다. 코바토는 그 옆에서 누군가가 소중한 오빠를 빼앗아 갈까 걱정하며 자고 있다. 코다카는 아버지의 일 때문에 자신과 여동생이 이사해야 했던 때를 꿈꾼다. 그래서 그는 요조라에게 공원에서 만나자고 했지만 그날 요조라는 나타나지 않았고 코다카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도시를 떠났다. 수업에서 그들은 첫 학기가 끝나가고 있음을 깨닫는다. 내일이면 방학이 끝나고 여름 방학이 시작돼. 클럽의 주된 목표는 회원들이 친구를 사귀는 것이었지만 아무도 클럽 방해에는 인간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코다카의 평판은 오히려 더 나빠졌고 사람들은 그녀가 이 멍청이와 사귀고 있다고 생각해서 세나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리카가 늦게 와서 친구를 사귄 방법을 묻자 알고 보니 그들은 늘 비디오 게임만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세나는 노래방에 가본 적이 있냐고 묻지만 야조라가 도시 곳곳에 있는 모든 가게를 가봤다고 하며 그녀의 망상 속에서는 친구 토모와 함께 노래하며 아리아나 그란데보다 더 잘 부른다고 믿고 있어요. 나는 노래방에 가본 적이 없어서 마치 그것이 자신에게 내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 포도에 닿지 못한 짤한 여우처럼. 카는 자신도 가본 적이 없다고 인정하지만 정말 고 싶어하던 중이라 이번에 함께 가자고 제안해. 두 그녀의 제안에 관심을 보이고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데 나는 이전의 발언 때문에 빠져있어. 녀는 계획에 끼어들려 하지만 요조라가 그녀를 제지하며 내 방은 찌질이들을 위한 곳이라며 그녀의 엉덩이는 꺼내라고 상기시켜. 그러나 요조라는 그녀가 무릎을 꿇고 베깅하지 않는 한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밝혀요. 몇 분 더 창피를 당한 후 세나는 자신의 머리가 드디어 그들이 함께하는데 요조라의 허락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밤에 세나는 아버지에게 내일 낮에 약속이 있다고 말해요. 그것을 친구와의 만남이 아닌 동아리 활동이라고 부르죠. 질문을 받자 그녀는 고다카와 함께 노래방에 간다고 밝혀요. 고다카라는 이름은 아버지가 매우 잘 아는 이름이에요. 다음 날 고다카와 코바토는 기차를 타고 도착해 4명의 소녀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각자 패션 제항을 연상케 해요. 노래방으로 가는 길에 코다카의 시선은 공원에서 축구를 하는 남자애들에게 끌려가고 그것이 그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도착한 후 요조라가 6인용 무제한 시간 노래방을 예약하고 총 비용은 5,400엔으로 매우 비쌉니다. 계산대에 있던 사람이 방당 900엔씩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 같은 방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토모와 왔을 때 한 명만 청구받았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코다카는 토모가 약물에 의한 정신분열증이라고 상기시킵니다. 그룹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세나가 요조라의 귀에 대고 속삭이고 그녀에게 이 상황을 처리할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녀는 계산대에 가서 혼자서 무제한 방을 예약합니다. 이 다른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요조라는 그녀의 계획을 따르며 혼자서 또 다른 무제한 방을 예약하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코다카는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자신과 리카, 코바토, 유키무라를 위해 방을 예약하여 세나와 요조라를 놀라게 합니다. 방 안에 들어가자 코다카는 소녀들을 위해 첫 번째 노래를 부르고 세나와 요조라는 각자의 방에서 혼자 앉아 있습니다. 그의 그래미 수상에 걸맞은 공연이 끝난 후 리카는 노래를 시도하지만 그저 시도일 뿐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유키무라가 코다카에게 노래를 바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4명이 즐거워하는 동안 세나와 요조라는 각자의 방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즐기는 것을 듣고 그들은 자신들의 노래를 부르기로 결정합니다. 요조라는 코다카와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다는 내용의 노래를 부르는데 코다카가 타마를 떠난 후 센나는 그가 자신을 평등한 권리를 가지게 해주려고 노력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함께 나갔던 날 그녀를 보호하려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후 코다카와 다른 친구들이 방을 나서자 센나와 요조라가 누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에 대해 다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전형적인 사춘기 싸움에 관여하고 싶지 않은 코다카는 그냥 나가서 그들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동아리 활동이 여름 방학 동안 중단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요조라는 다른 동아리들처럼 그들의 동아리도 열려있다고 상기시킨다. 그녀는 그들이 월요일에 참석하라고 명령하며 여름 방학 전에 친구를 사귀지 못한 이유를 모두 되새기게 하려 한다. 다시 한번
그녀와 세나는 응석 부리듯 불평을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동정 파티를 두고 그냥 떠난다. 그들의 언쟁은 세나가 피해자인 척하며 도망치는 것으로 끝난다. 그들 나머지는 집으로 걸어간다. 나중에 코다카는 요조라가 이 동아리를 시작한 사람이라는 걸 떠올리며 그녀에게 감사한다.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즐거웠다고 생각하면서 그 순간 세나가 뛰어와서 요조라에게 말하는 것을 잊었다며 돌아온다. 그녀가 별표년이고 그녀의 아버지가 코다카를 초대했다고. 요조라는 질투심이 생기고 왜 그가 세나의 아버지를 만나는지 묻는다. 하지만 코다카는 비밀로 하기로 결심한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들이 그에 관한 또 다른 소문을 퍼뜨리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날 코다카와 코바토는 학교에 갈 준비를 하지만 밖이 너무 더워 보여서 코바토는 결근하기로 결정한다. 그 후 코다카는 평소대로 동아리방에 도착하지만 알고 보니 나머지 멤버들은 아침부터 여기 있었어요. 유키무라가 점심 도시락 상자를 가져오자 코다카는 그녀에게 구제할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여름 방학 동안 그녀가 그를 위해 먹일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녀는 자신의 한심한 존재를 없애고 싶어 절망에 빠졌어요. 코다카가 그 음식을 다 먹지 않을 테니 마리아가 갖고 싶다고 하자 그는 마리아가 항상 하던 것처럼 점심을 가져오길 기대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는 유키무라에게 마리아를 위해 점심을 만들어줄 수 있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이 역할놀이에 너무 몰입해서 두 주인을 섬기고 싶지 않아 했어요. 하지만 코다카가 그녀에게 상기시키자 마리아는 어느 정도 그의 여동생이 그녀를 위해 점심을 준비하기로 동의합니다. 점심 도시락을 열어보니 대부분이 건강에 좋지 않은 패스트푸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코다카는 마리아를 위해 영양가 있는 것만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다음 날 코다카가 동아리방에 도착하자 유키무라만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마리아에게 건강한 음식을 가져왔는지 묻자 유키무라는 단백질, 가루를 가져와서 강제로 먹였다고 밝혀 그녀가 그의 명령을 너무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코다카는 맛있고 첨가물이 적은 음식을 마리아에게 가져오라고 합니다. 다음 날 모두가 동아리 방에 모였고 코다카는 앞으로 모두 같은 시간에 모일 수 있도록 온라인 그룹 채팅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요조라와 세나는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들의 과거 경험이 어떻게 PTSD를 유발했는지 설명하고 있다. 그 후 그는 닉시라는 앱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지만 그 앱은 초대받은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서로 연락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던 리카는 그냥 번호를 교환하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자고 제안한다. 이 그룹의 집단 지능은 너무 낮아서 경량급에서도 경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바보들은 전화기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앱을 살펴보면서 코다카와 요조라는 휴대폰이 얼마나 발전했는지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번호를 교환하는 동안 세나는 비디오 게임을 하는 척하고 있다. 화면이 꺼져 있어서 완전히 짜증난 그녀는 행동에 참여하지 않아. 결국 지저대는 소리에 그녀가 못 참아 좌절감을 표하게 돼. 코다카는 어리바리한 멍청이니까 번호를 교환할 수 있냐고 묻지만 그녀는 화난 목소리로 휴대폰이 없다고 말해. 갑자기 그녀는 완전히 태도를 바꾸며 자신이 휴대폰도 필요 없다고 주장하며 짱인 척 행동해. 마치 5분 전에 질투하는 새끼처럼 사귄 적 없다는 듯이. 그때 요조라는 친구가 코다카에게 전화를 걸고 두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저녁 먹은 메뉴에 대해 통화하기 시작해. 세나가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보고 싶었던 걸까? 일부러 코다카에게 하루 종일 여러 번 전화하겠다고 말하고 동아리 활동도 전화로 계획했어. 평소처럼 세나는 참지 못하고 당황함을 참지 못하고 둘에게 소리치고 도망쳐버려. 밤에 코다카가 깊이 잠든 동안 집 전화벨이 울리고 받아보니 세나가 전화를 건 것이었어. 그녀는 어떤 전화기를 사용하는지 묻고 코다카는 제조사 이름과 모델 번호를 알려줘. 다음 날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그는 몇 가지 장난 메시지를 받고 리카가 배란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돼. 클럽방으로 서두르는 코다카는 요자라가 이미 유파를 10번이나 끝낸 것을 알고 좌절하게 된다. 그러므로 다시 오른손으로 해야 할 것이다. 나중에 요자라가 여자 액션의 첫 번째 트레이닝을 받고 회복하는 동안 센나가 코다카와 같은 모델의 핸드폰을 자랑하며 들어온다. 핸드폰 번호를 주고받은 후 센나는 요자라에게 무릎을 꿇고 청할 것을 말한다. 다시 한번 부끄러워진 센나는 방에서 뛰쳐나가 코다카에게 문자를 보낸다. 요자라의 번호를 보내달라고 청각 장난을 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지만 요자라는 먼저 센나의 번호를 얻어 수백 개의 스팸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다. 곧 그 후 센나는 코다카에게 와서 폰이 고장났다고 생각해 울면서 찾아온다. 소니가 그녀를 위로하고 요조라는 질투를 느끼며 집으로 간다. 어느 날
코다카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에어컨이 고장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회사에 전화한 후 새로운 에어컨은 3일 후에 설치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코바토는 자신이 뱀파이어 여제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한다. 그녀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을 때 코다카는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제안하지만 그녀는 거부하며 이 옷이 자신의 진정한 어두운 힘을 끌어낸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뱀파이어 여왕이 자신의 궁극적인 형태와 복장을 보여주자 코바토는 자신의 궁극적인 형태를 보여주기 위해 새로운 복장으로 갈아입는다. 나중에 두 사람이 클럽으로 향할 때 코다카는 그녀가 같은 옷을 입었던 때를 회상한다. 초등학교 때 입었던 옷을 꺼내보니 완벽하게 맞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워합니다. 코바토는 자신의 몸이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 패닉에 빠지지만 곧 자신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백설공주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의 몸은 나이를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클럽에 도착한 미리아는 유키무라가 코다카가 부탁한 대로 스시와 스테이크 같은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합니다. 미리아는 코다카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그를 안으려고 하지만 코바토는 화를 내며 미리아를 밀어내고 코바토만이 코다카를 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두 사람이 싸우다가 코바토가 진짜 백설공주처럼 미리아를 물어뜯습니다. 그러면서 미리아가 이제는 코바토의 동료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코바토가 울면서 백설공주가 되었다는 사실에 슬퍼하자 요조라가 그녀에게 이를 되돌릴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가능한 한 빨리 생일 수트 차림으로 햇빛에 목욕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미리아가 아르 등급으로 가기 위해 달려가고 세나와 리카는 코바토의 새로운 옷에 대해 열광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코다카 뒤에 숨어서 이건 단지 새로운 뱀파이어 형태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녀를 귀찮게 하는 기트가 나타나자 요조라가 나서서 상황을 해결한다. 그동안 미리아는 학교 운동장을 맨몸으로 뛰어다니며 뱀파이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다. 나중에 스쿼드가 클럽룸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그들은 여름 방학 동안 할 일이 없다고 언급한다. 주로 친구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세나는 여전히 게임을 하고 있고 요조라는 그녀의 지루한 게임에 대해 언급한다. 선택. 게임에서 상어가 모든 캐릭터를 잡아먹으면 얼마나 재미있을지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세나는 그것이 이야기를 완전히 망치게 될 것이라고 믿지만 놀랍게도 게임 속에 실제로 상어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그게 아마 주인공이 나타나서 모두를 구하는 캐릭터 개발 장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대처합니다. 하지만 상어는 실제로 한 캐릭터를 물어뜯어 그녀에게 나쁜 엔딩을 선사합니다. 리카는 그녀가 플레이하고 있는 게임이 나쁜 엔딩으로 유명하다고 설명합니다. 심지어 아주 작은 실수라도 하나만 해도 결국에는 상어 대학살이 벌어진다는 것을 밝힙니다. 세나는 엔딩에 그렇게 실망하여 DVD를 부수지만 여전히 수영장에 가고 싶어합니다. 코비토가 수영장에 가고 싶다고 말하자 세나가 즉시 그녀와 함께 가자고 간청한다. 반면 요조라는 새로운 친구를 사귈 좋은 장소라고 생각한다. 세나는 자신과 코다카가 드래곤랜드에 가본 적이 있다고 거의 말하려다 요조라와의 문제를 알기에 갑자기 멈춘다. 리카는 가장 섹시한 의상을 입고 코다카 주니어에게 기립박수를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편 마리아는 부끄럽지 않게 벌거벗고 돌아다니다가 처벌을 받는다. 다음 날 팀은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지만 출퇴근 시간에 맞닥뜨린다. 버스에 탑승하면서 코다카는 두 사람이 모두 요조라와 리카는 아파하고 있어. 왜냐하면 그는 냄새가 지독하고 그리고 그들은 냄새나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에 있기 때문이야. 자신의 문제를 겪는 동안 코비토의 문제는 세나의 가슴에 있는 세나의 불편함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인데 세나는 코비토에게 수영 강사가 될 수 있냐고 묻지만 그는 거절한다. 수영장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보고 세나는 지난번에 왔을 때는 수영장이 거의 비어 있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다카는 티켓을 구해서 남자 화장실로 가고 유키무라는 그를 따라가는데 그녀는 그처럼 강한 남자가 되고 싶기 때문이다. 착체 에테이로 간니 설촌 하녀 노자 노수착 오취리 출시 야공리 소래가 피녀 노본 남 나시소오 인키 출수토 언타 대어린이 레이온 노포 우착 루노모선 지이지 다케도 소정가 하피녀 니수착 노마메이드항 쿠코타우 제한 시타 착체 에타후 외대 세나 토코비토니 회아이 야공 투리앙하 바스노 이동대마다 체조 우붕 샤이트 휴 데이로코타우 지루 프로니 입 루토 토테모훈 일개소 니시카 립테수 데토가 테모 샤이니나루 세나 하세임가 현 리트
게모 노유니미나오 식 베츠이마에바이 노니토 원아이 시카시 소정가 하피녀 니낙 치차 쿠유니 언타. 그들은 마지막 방문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고 코다카가 작별 인사하면서 왜 감사하다고 했는지 묻는다. 이 질문이 그녀를 당황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녀는 요자라와 리카를 확인하러 가겠다며 달아난다. 코다카는 혼란스러워한다. 그는 모두가 클럽에 들어온 이후 어떻게 변했는지 되돌아본다. 세나가 달려와서 요자라와 리카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들은 빨리 나가서 그들을 멈추려 하지만 버스가 떠나버려서 그들은 실망한다. 버스가 떠나버렸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사람들도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게 된다. 오늘은 아무런 클럽 활동을 하지 못했다. 다음 날 코다카는 요조라에게서 문자를 받고 동아리로 오라고 한다. 도착하자마자 세나가 따라오고 바로 코바토를 괴롭히기 시작한다. 방에 들어서자 요조라가 말에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을 보고 모두 놀란다. 하지만 코바토는 그녀의 흡혈귀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녀를 악마 아세라스로 대한다. 바로 그때 리카와 유키무라가 도착해서 설명한다. 오늘은 수영복 날이라서 수영복을 입고 동아리 활동을 할 것이라고 한다. 혼란 속에서 요조라는 그들이 수영복을 가져오라는 이유는 요조라가 산 수영복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그녀가 산 수영복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왜 그녀가 말 가면을 쓰고 있는지 물어보고 요조라는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토론 중에 리카는 테이블에 올라가 코다카에게 자신의 수영복을 보여주며 그가 드디어 그녀를 만져주기를 바란다. 그녀는 이 수영복이 뜨거운 물에 녹는다고 설명하면서 그와 함께 온천에 뛰어들면 코다카 주니어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을 것이라고 한다. 그때 마리아가 방에 들어와 요조라를 착각해 말 괴물로 부딪힌다. 누구도 가면 뒤에 요조라가 있다고 설명할 수 없기 전에 그녀는 마리아를 놀리기 시작한다. 그녀를 구워서 식사로 만들 것이라고 한다. 마리아는 자비를 구걸하며 자신이 채소처럼 맛있을 것이라고 밝힌다. 그녀가 최근에 먹는 게 전부니까. 그녀의 공포와는 달리 그 말 괴물은 채식주의자이다. 마리아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동안 코바토는 이 기회를 이용해 부상을 더 악화시킨다. 결국 코다카가 그녀에게 그만하라고 하고 요조라가 드디어 가면을 벗는다. 하지만 마리아는 정말로 멍청하다. 그녀는 말 괴물이 가면을 통해 요조라의 몸을 차지했다고 생각한다. 요조라는 가면을 마리아의 머리에 씌우고 코바타는 그녀를 놀라게 한다. 어둠의 힘에 의해 그녀의 영혼이 삼켜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마리아는 도움을 요청하고 코바타는 그녀의 형제에게 손을 대지 않는다면 동의한다고 한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녀의 형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며 거부합니다. 그로 인해 마리아는 그녀의 인형으로 그녀를 때립니다. 이것이 우연히 가면을 벗겨내고 두 소녀는 서로에게 모욕을 주기 시작합니다. 한편 세나는 요조라에게 수영복을 낭비하는 것이 걱정이라면 왜 해변에 가지 않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녀가 거기에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하자 세나는 자신의 집에 초대합니다. 그곳에는 개인 해변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별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클럽 회원들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행이 정해지면 세나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서 그들의 동아리 활동을 위해 빌라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약속한다. 다음 날 그녀는 코다카에게 전화해 오늘 집에 올 수 있는지 물어본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빌라를 요청했을 때 그의 이름이 언급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오늘 만날 수 있는지 물어보셨다. 이후 요조라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려고 할 때 세나와 코다카로부터 오늘 동아리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메시지를 받는다. 이후 코다카와 코바타는 세나의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탄다. 그곳은 완전한 맨션으로 드러난다. 안으로 들어서자 세나의 아버지가 그들을 맞이한다. 그리고 그들을 안으로 안내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소녀다.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소녀는 그에게 자기소개를 잊었다고 상기시킨다. 그러자 남자는 자신이 텐마라고 말한다. 그런 다음 소녀는 자신을 이 집의 부츠 스텔라라고 소개한다. 밤에 코다카가 센나의 어머니에 대해 묻자 텐마는 그녀가 휴가 중이라고 밝힌다. 센나는 아버지가 손님을 문 앞에서 맞이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한다. 그러자 텐마는 그 이유로 센나가 코다카를 만나서 기뻤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이 말에 코다카는 당황스럽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텐마는 딸이 코다카를 바라보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녀가 코다카에게 호감을 보이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코다카는 모른 채 텐마에게 학교에 등록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한다. 특별한 종류의 향신료를 선물로 준다. 텐마는 병을 열고 밥에 넣어 맛을 본다. 하야토의 음식과 양념을 찾는 감각을 칭찬한다.
코다카가 아버지가 여행을 많이 하면서 배운 것에 대해 언급하자 텐마는 코다카가 아버지가 없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야기한다. 하야토를 패배자라고 부르자 코다카는 갑자기 일어나 아버지를 방어하지만 곧 무례했던 것에 사과한다. 나중에 텐마는 코다카에게 하룻밤 더 있기를 요청하고 스텔라는 그들의 마을로 가는 마지막 버스는 이미 떠났다고 덧붙인다. 그녀는 그들을 위해 차를 마련해야 할지 묻지만 세나는 그가 머물겠다고 고집한다. 코다카는 밤에 입을 옷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밝힌다. 그래서 텐마는 자신의 옷장을 모두 제공한다. 코다카는 여전히 망설이지만 고바토가 이미 반쯤 잠든 것을 보고 하룻밤 묵기로 결심한다. 그녀를 침대에 눕히면서 세나는 아버지가 코다카를 좋아한다고 떠들어댄다. 고바토는 시끄러움에 잠에서 깨고 세나는 그녀를 심야 목욕으로 데려간다. 그때 텐마가 코다카를 음료수 마시자고 초대하고 포도주스를 따른다. 그는 와인을 마실 나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잔을 하나씩 마실 때마다 텐마는 점점 더 취해가고 이야기를 나눈다. 그의 학교 시절 하야토와의 이야기들. 결국 그 남자는 침대에 누워버리고 코다카는 스테라에게 텐마가 하루 일을 끝냈다고 알리기 위해 방을 나선다. 그가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코바토가 벌거벗은 채로 뛰어오고 코다카 뒤에 숨는다. 뒤따라 세나가 욕조에서 쫓아온다. 아르등급 욕설을 내뱉고 나서 세나는 너무 부끄러워서 벌거벗은 채로 집 밖으로 뛰쳐나간다. 그때 스텔라가 수건을 들고 나타나 코바토를 감싸고 코다카에게 그가 코바토와 함께 손님 방에서 자고 자신은 텐마와 자겠다고 알려준다. 자신의 방에 도착한 코다카는 텐마를 제대로 침대에 눕힌다. 아버지가 자신의 매우 가까운 친구일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 잠자기 전에 그는 텐마처럼 친구를 사귈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그는 요조라가 공원에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그들이 마지막으로 만난 곳에서 밤에 문자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다음 날 두 형제가 텐마에게 환대해준 것에 감사하자 세나가 약속한다. 다음번에 코바토에게 또 뜨거운 목욕을 시켜주겠다고 하자 그녀는 당황하여 도망친다. 그녀는 어젯밤의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만 코다카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한다. 그 말에 그녀는 도망친다. 모두 떠난 후 텐마는 그의 딸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한다. 버스에 올라타자 세나는 코다카에게 정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냐고 묻는다. 어젯밤 이야기를 하고 코다카는 세나가 창피함을 느끼지 않게 거짓말을 선택한다. 다음 날 동료들은 집에서 너무 멀리 떠나 여행을 가기로 결정한다. 그래서 두 번이 기차를 타야 하고 여전히 1시간 걸어야 한다. 하지만 이때쯤 모두 엄청 피곤하지만 리카만 예외다. 코다카가 어떻게 그렇게 활기찬지 묻자 그녀는 전체 기차를 이용했다고 밝힌다. 그녀는 자신을 재충전하기 위해 거대한 흔들기 막대로 사용했다고 한다. 오래 걷고 나서 마침내 바다가 보이기 시작하지만 세나는 해변집이 반대 방향에 있다고 상기시킨다. 곧 모두 자리 잡고 수영복으로 갈아입으며 드디어 해변에 가기 위해 준비한다. 거기서 리카가 인기 있는 사람들을 위한 위식을 이야기해줘. 사람들이 포즈를 취하며 소리 지르는 해변이래.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소녀들은 연습하고 싶어해. 친구를 사귀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코다카도 망설였지만 참여해서 모두 어색한 포즈를 취해봐. 나중에 코파토가 두 바다를 지배하는 뱀파이어 여왕처럼 행동하자 코다카가 묻는다. 그녀에게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피부가 과하게 구운 팬케이크처럼 보인다고. 코다카가 그녀의 등을 발라주는 동안 마리아와 유는 그도 다음에 할 수 있는지 더 묻는다. 코다카가 선크림을 바르고 있는 동안 리카의 음란한 생각은 모든 것을 뒤태 판타지로 변환하고 있다. 그녀가 다른 종류의 액체로 덮일 때 세나는 소외감을 느끼고 누가 그녀도 도와줄 수 있는지 묻는다. 유즈루가 도와주겠다고 하며 발로 바르기 시작한다. 하지만 세나가 여자끼리의 행동에 반대하자 유즈루는 그녀를 눕히고 병이 내용을 모두 그녀의 등 위에 쏟아버린다. 결국 세나는 그녀를 밀쳐내고 맞서서 일어난다. 신성한 듀오가 곰 인형 속에 있다는 것을 완전히 잊고 부끄러워서 그녀는 유즈루에게 욕을 하며 해변집으로 달려간다. 그날 저녁 코다카가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세나가 혼자 밖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녀를 확인한다. 그녀는 긴장하며 해변에서 뭘 봤는지 묻는다. 하지만 코다카는 다시 거짓말을 하며 코바토에게 선크림을 바르느라 바빴다고 주장하며 그녀의 부끄러운 모습을 놓쳤다고 한다. 세나는 안도하며 다시 평범해지고 코다카는 그녀를 초대해 저녁을 함께 먹자고 한다. 다음 날 모두가 해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코다카는 근처 시장으로 가서 재료를 사온다. 이후 유즈루가 무엇을 요리하는지 묻고 한 남자가 그녀에게 파티아라는 요리를 소개한다. 그는 여러 해 동안 많은 요리를 배웠다고 밝히고 유즈루에게 요리를 할 줄 아는지 물어본다. 유즈루는 요리 수업에 다녔지만
요리 실력이 너무 형편없어서 생물학적 위험물만 만들 수 있다고 털어놓는다. 그녀는 또한 자신이 모든 그룹에서 제외되어 테이블 끝에 앉게 되었고 마치 자선 사례처럼 적은 양의 음식만 받았다고 설명한다. 이후 코다카는 너무 맛있는 식사로 테이블을 차리는데 그 맛에 고든 램지가 감탄하며 욕설을 할 정도다. 식사를 마친 후 팀원들은 서로 다른 활동에 참여하고 코다카는 그들이 해본 적이 없다고 언급한다. 클럽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리카는 쇼를 아르 등급으로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그 아이디어가 실패하자 그녀는 유령 이야기를 나누고 용기를 시험하는 목적으로 숲속 산책을 하자고 제안한다. 그녀의 제안에 동의하며 모두 불을 끄고 촛불 주위에 앉는다. 한 명씩 모두 자기들의 공포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너무 지루해서 유령조차 하품을 할 정도다. 결국 유즈루가 무대에 올라서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한 공립중학교에 다니던 소녀가 있었는데 학교에 친구가 딱 한 명뿐이었고 그 둘은 모든 것을 함께 했다. 그들의 학교에는 야미코라는 소녀에 대한 전설적인 유령 이야기가 있었다. 그녀는 친구를 배신하고 목숨을 빼앗은 사람들을 소유한다고 한다. 친한 친구였던 두 소녀는 사랑의 대상 때문에 다투었고 그중 한 명이 다른 친구를 배신하여 자살하기로 결심하게 된다. 배신한 친구는 그 후로 주변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고 매일매일 점점 더 심해졌다. 어느 날 그녀는 복도에서 자신을 따라오는 이상한 그림자를 발견하고 화장실로 도망쳐 숨었다. 하지만 야미코의 유령이 나타나 그녀의 목을 부러뜨려 즉시 목숨을 빼앗았다. 이 이야기는 모두를 무섭게 만들었다. 너무나도. 그래서 그들은 용기 테스트를 취소하기로 결정한다. 모두가 잠에 들면서 카도카는 밤새 깨어있다. 요조라의 이야기 중 배신 부분에 대해 생각한다. 그는 어린 시절 친구를 남겨두었던 순간을 떠올리며 그 친구도 배신당했다고 느낄지 궁금해한다. 그때 세나가 그의 방에 와서 화장실에 같이 가줄 수 있는지 묻는다. 알고 보니 그녀는 야미코의 유령이 따라올까 두려워하고 코다카에게 안전한지 확인해달라고 한다. 그는 왜 요조라를 데려가지 않았는지 묻고 세나는 그녀가 너무 비열해서 요조라를 놀릴 것이라고 밝힌다. 코다카가 함께 가기로 하자 요조라가 깨어나서 세나가 어디 갔는지 궁금해한다. 그녀가 볼일을 본 후 그는 요조라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게 하고 다시 방으로 돌아간다. 곧이어 코바토가 도착해서 화장실에 같이 가자고 부탁한다. 그 후에는 마리아가 그를 괴롭히려고 하는데 그는 너무 친절해서 거절하지 못한다. 드디어 평화롭게 잘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찰나 리카가 깨운다. 그녀는 단지 코다카 주니어에게 야간 서빙을 하러 온 것뿐이었다. 그녀를 내보낸 후 그는 다시 돌아간다. 침대에 누우려 했지만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걸 깨닫는다. 문을 열자마자 요조라가 서 있는 걸 발견하는데 그녀는 어색하게 달려가며 그냥 화장실에 가려던 것이라고 말하며 도망친다. 그들은 함께 화장실로 가고 이 일을 마친 후 발코니에 서서 일출을 바라본다. 다음 날 코다카는 요조라와 함께 노는 꿈을 꾸지만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후 그는 동아리 방에 도착하고 여름방학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알리지만 이번에는 숙제를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요조라는 역 근처에서 여름축제가 열린다고 언급하지만 모두에게 함께 가자고 요청하는 것을 주저한다. 그녀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가고 싶지 않다고 쿨하게 말하며 리카는 그녀가 한 번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준다. 축제에 참석했는데 거의 인파에 치일 뻔했어요. 코다카는 그런 축제에서만 찾을 수 있는 만화책들이 있다고 덧붙이며 그 만화책을 정말 사고 싶지 않냐고 그녀에게 묻네요. 하지만 리카는 자신이 원하는 만화책을 게임 개발자를 도와서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어요. 그것이 그녀가 그들을 도운 유일한 이유라고 말하네요. 이것이 그녀가 도운 이유라고요. 세나가 코다카에게 이 축제에 타코야끼 가판대가 있었는지 묻고 그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하네요. 이 이야기는 코다카를 중학교 시절로 돌려놓았어요. 우울한 감성소년이었을 때 그의 유일한 위안은 타코야끼였어요. 그가 형편없는 타코야키를 팔면서도 태어난 사람들을 싫어한다고 밝혔을 때 세나는 그게 단순한 음식이지 신성한 복음이 아니라고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코바토와 마리아는 이 타코야키를 먹어보고 싶다고 말하고 그래서 코다카는 그들이 축제에 가서 팔고 있는지 확인해보자고 제안합니다. 모두가 축제에 가기로 동의하고 요조라와 리카도 포함되는데 그들은 분명히 그들을 싫어해서 코다카는 얼굴이 빨개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의 쓸모없는 존재가 유일하게 의미가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일행은 역 근처에서 만나고 코바토가 야쿠자를 안 입고 있는 이유를 묻습니다. 코다카는 그녀가 야쿠자가 없다고 밝히지만 그들은 야쿠자를 대여하는 가게를 찾습니다. 그녀에게 하나 입어볼래 하자
그녀는 그냥 마리아의 드레스를 바라보기만 하고 말을 하지 않는다. 코다카는 그녀가 입어보고 싶어하는 걸 알아채고 유키무라에게 사러 가라고 시킨다. 그들은 요조라에게도 하나 사라고 재촉하지만 그녀는 필요 없다고 말한다. 코다카가 입어보겠다고 하자 그녀는 얼굴이 빨개지지만 여전히 거절한다. 이번에는 좀 더 정중하게 유카타를 입고 난 후 세나는 코바토를 멈추지 않고 칭찬하지만 코다카를 힐끗 보고 비웃으며 말한다. 그의 전체 모습이 그 개성 없는 머리 때문에 망가졌다고. 심지어 검은색으로 염색하라고 제안하며 사람들이 놀린다고 한다. 그러나 코다카는 단호하게 자신의 머리카락이 고모의 죽은 어머니와 연결되는 유일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자신의 외모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며 금발 머리카락만이 어머니에게서 받은 유일한 것이라고 덧붙인다.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는 것은 그녀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그를 놀리는 것에는 개의치 않으며 이 머리카락이 어머니와의 즐거운 추억을 상기시켜준다. 그의 감정적 성숙함을 보고 세나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가 다른 소년들과 다르다고 언급한 후 가게를 떠난다. 나중에 그는 나머지 친구들과 만나 마리아가 타코야키를 아이스크림처럼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디저트를 잔뜩 먹은 후 유키무라는 타코야키 한 박스를 들고 돌아온다. 그것은 코다코를 위해서인데 그는 이 타코야키가 끔찍하다고 하며 다른 가게를 찾아보자고 한다. 하지만 이제 모두 배가 부르고 집에 가자고 제안하며 처음 여기 온 이유를 완전히 잊어버린다. 세나만이 그들에게 남아있으라고 재촉하며 밤을 마무리하기 전에 게임을 하자고 제안한다. 이로 인해 그녀와 노조라 사이에 논쟁이 시작되고 그들은 게임을 하며 해결하기로 한다. 첫 번째는 금붕어 잡기이고 둘 다 잘하지는 않지만 세나는 카디나에서 이름을 속여 물고기를 잡는 데 성공한다.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자 다른 사람들도 함께 즐기기로 한다. 리카는 목표를 쏘는 실력이 너무 좋아서 특별상으로 엑스박스 360을 받고 이미 가지고 있어서 코다카에게 준다. 하지만 그가 끝내기도 전에 세나와 노조라가 개처럼 뼈다귀를 두고 싸우는 모습에 방해받는다. 나중에 그들은 코다카와 만나서 가방을 들어달라고 하자 그는 겁쟁이가 아니면 손도 있다는 말을 한다. 그러고 나서 세나는 스텔라가 차를 보냈다고 알려주는데 도착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한다. 그들이 시간이 좀 남아있자 코다카가 제안한다. 불꽃놀이를 해보자는 것인데 그 말에 모두 흥분한다. 작은 불꽃놀이를 가지고 놀다가 웃음을 터뜨리고 난 후 코다카는 큰 불꽃놀이를 꺼내 불을 붙여보지만 결과는 코다카의 연애생활보다 더 실망스럽다. 하지만 그 불꽃놀이는 지연된 효과를 보여주어 돈값을 하며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한다. 그때 그들은 노조라의 머리카락이 불에 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코다카는 재빨리 물통을 던져 불길을 진압한다. 불길이 잡힌 후 노조라는 차가운 목소리로 자신이 무언가를 선언한다. 그녀의 말이 이어진다. 떠나면서 실망스럽게도 다른 사람들도 떠나게 만든다. 다음 주 내내 노조라는 연락을 끊고 클럽에 나타나지 않는다. 여름 방학이 끝나자마자 학교에 나타난다. 체육 수업 시간에 축구 엄마처럼 짧게 자른 머리로 나타난다. 한 번 본 순간 코다카는 그녀가 그녀의 어린 시절 친구와 매우 닮았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리고 그녀에게 다가가 말한다. 노조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드디어 그녀를 알아볼 수 있게 되어 기뻐한다. 이것은 엄연히 10년 만에 두 친구의 재회로 노조라에게는 코다카가 학교에 처음 나타났던 날로 돌아가는 것이다. 노조라는 그의 끔찍한 머리 색깔을 바로 알아챘지만 무시하기로 했다. 그는 이미 나쁜 평판을 쌓아놓았기 때문에. 코다카가 자리에 앉자 노조라는 그가 지난 10년 동안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즉, 그는 여전히 예전의 패배자였다. 이 사실은 그녀의 얼굴에 미소를 지어주었다. 그녀는 인생에서 유일하게 사귄 친구와 재회했으니까. 이후 그녀는 교실에서 상상 속의 친구인 토모와 이야기를 나누며 코다카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노조라는 코다카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것에 화가 났지만 만약 그녀가 남자처럼 옷을 입고 가슴을 숨기지 않았다면 아마 알았을지도 모른다. 토모는 먼저 다가가서 소개하라고 제안했다. 그녀 자신에게 말했지만 요조라가 이미 그렇게 했다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주도의식은 계속해서 요조라를 따라다니며 수업 중에 그녀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을 알아차리고 말을 걸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때 코다카가 교실에 들어와 그녀가 혼잣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불행한 치엔데레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다카가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남자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고 그는 귀신을 볼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그녀를 때렸습니다. 요조라는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냥 그에게 자신의 상상 속 친구와 대화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와 대화한 후 그녀는 자신의 클럽을 만들 생각을 하게 되어 바로 관리실로 가서 서류 작업을 하러 갔다. 그런 다음 기대에 차서 성당으로 달려가 코다카와 언제든지 같이 있을 수 있는 클럽을 만들기로 했다. 평소에는 조용히 책을 읽고 싶을 때 성당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곳을 자기 클럽방으로 만들고 싶었다. 마리아의 방에 들어갔을 때 마리아는 즉시 그녀에게 저승으로 가라고 말하며 그녀의 신성한 방이라고 했다. 요조라가 예의 바르게 클럽 등록 신청서를 꺼내 들고 들어오자마자 들어와도 되냐고 물었다. 마리아의 방에 들어갔을 때 마리아는 즉시 그녀에게 저승으로 가라고 말하며 그녀의 신성한 방이라고 했다. 요조라는 예의 바르게 클럽 등록 신청서를 꺼내 들고 들어오자마자 들어와도 되냐고 물었다. 요조라는 예의 바르게 클럽 등록 신청서를 꺼내 들고 들어오자마자 들어와도 되냐고 물었다. 요조라는 예의 바르게 클럽 등록 신청서를 꺼내 들고 들어오자마자 들어와도 되냐고 물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합리적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에 의존해야 했다. 다음 날 그녀는 코다카에게 따라오라고 부탁한 후 그를 동아리 방으로 데려가 그들이 다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렇게 해서 동아리의 장난이 시작되었고 그 모든 시간 동안 요조라는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정말 행복했다. 수업 중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하자 요조라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 앉았다. 수업이 끝난 후 코다카가 그녀에게 다가와 인사하고 그녀의 머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그녀는 그들이 축제 동안 불에 탔던 것을 상기시킨다. 하지만 코다카는 끝부분만 탔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그녀가 네 발 달린 소년처럼 보일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요조라는 그녀의 머리카락이 지독한 냄새가 났다고 털어놓는다. 아무리 여러 번 씻어도 소용이 없어서 결국 다 잘라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다른 학생들은 코다카에 대한 허위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가 상황을 정리하기도 전에 요조라가 그의 팔을 잡고 교실 밖으로 나간다. 밖에 나가자 그녀는 얼굴이 빨개지고 코다카에게 재회해서 행복하냐고 묻는다. 하지만 코다카는 충격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너의 헤어컷이 마음에 들어라고 말한다. 그녀를 5가지 빨간색으로 얼굴이 붉어지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클럽실로 걸어가면서 코다카가 왜 그녀가 자신을 처음부터 알아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밝히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요조라가 그녀가 화가 나서 기억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랬다고 말합니다. 코다카는 미안하다고 하며 그녀가 항상 아시 케천 코스프레를 하는 것처럼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녀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요조라는 자신이 여자라는 것을 말하려 했다고 말하지만 그가 그녀보다 먼저 사라졌다고 합니다. 코다카는 하루 종일 그녀를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조라는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날 그녀는 코다카가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치마를 입고 실제로 여자임을 보여주기 위해 슬라이드 옆에서 그가 기다리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만약 그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확실히 나타났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녀는 코다카가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았다고 비난한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에게 다른 클럽 멤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코다카는 이 비밀을 지키기로 한다. 서로의 별명이 생각나서 코다카는 그녀가 진짜 이름으로 불리길 원하는지 아니면 별명으로 불리길 원하는지 묻는다. 그에게 그것은 오직 그의 진정한 친구에게만 허락된 것이었다. 요조라는 그녀가 자신의 본명으로 부르라고 제안한다. 그가 첫날부터 해왔던 것처럼 이것은 그에게 그들이 예전처럼 아이였던 시절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그리고 그들은 10년 전 이 지점에서 갑자기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이제부터 그들의 우정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한다. 그들이 클럽에 들어서자 리카는 코다카가 또 다른 멋진 남자를 클럽에 데려왔다고 신나한다. 그녀는 이 서포즈드 하카이가 누구일지 여러 가지 추측을 시작하고 세나는 그것이 축구 엄마 헤어스타일의 요조라라는 것을 유일하게 알아챈다. 세나가 왜 그렇게 머리를 잘랐는지 묻지만 요조라가 설명을 거부하고 또 다른 무의미한 논쟁을 시작한다. 그러나 코다카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뻐한다. 그 후 유키무라가 차를 대접하면서 세나는 계속해서 왜 요조라가 헤어스타일을 바꿨는지 추측한다. 요조라가 짝사랑 상대에게 거절당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그녀를 놀리는 것을 시작한다. 그때 요조라는 파리채로 그녀의 얼굴을 때려서 말을 막으려 한다. 그 순간 리카가 남자용 자켓을 들고 와 요조라에게 이걸 입으라고 준다. 몇 번이 설득 끝에 요조라가 동의하고 코다카와 유키무라도 밖에서 기다린다. 그때 마리아가 나타나서 큰형을 기쁘게 인사합니다. 들어오라고 할 때
코다카는 요조라가 얼마나 귀여운지 보고 놀라게 됩니다. 마리아는 요조라가 잘생긴 남자인 줄 알고 무서워합니다. 그들이 귀여운 여자를 연달아 먹는다고 주장하며 걱정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귀엽기 때문에 먹힐까봐 걱정됩니다. 요조라는 이를 이용해 코다카 뒤에 숨어서 마리를 놀라게 합니다. 코바토가 마리아에게 다가와 재물제의를 합니다. 코바토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누가 자기를 먹을 것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센나, 자원합니다. 이에 센나는 또 다른 파리채 맞기를 얻게 됩니다. 센나는 일주일 동안 오지 않았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요조라가 여전히 귀엽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을 거라 자랑하는 같은 옛날의 여자. 코다카는 아직 자신과 요조라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하지만 그는 남아 지켜보기로 한다. 결국 뼈다귀를 두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모두 친구를 만들고자 하는 외톨이들이다. 요조라가 새 학기 동아리 활동을 시작할 시간이라고 선언하자 그들의 동아리 포스터는 천천히 접히다가 결국 공중으로 날아간다. 이는 그들의 동아리가 이제 완성되었고 더 이상 새로운 멤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비슷한 콘텐츠를 위해 채널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